혼자 있는 시간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다가 퇴직하고 나서 처음으로 집에서 하루를 온전히 보냈는데 그 조용함이 너무 낯설어서 무서웠어요. 일을 할 때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고 내가 맡은 자리가 있었고 내가 무언가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게 다 사라지고 나니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기분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꼭 퇴직이 아니더라도요. 자녀가 다 독립하고 나서 갑자기 집이 텅 빈 느낌이 들었다는 분. 오랫동안 함께한 배우자를 보내고 나서 아침에 고요함이 두려워졌다는 분. 바쁘게 지내다가 몸이 안 좋아져서 잠시 쉬게 됐는데 그 쉬는 시간이 오히려 더 힘들었다는 분. 혼자 있는 시간.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쉼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 됩니다. 왜 같은 시간인데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까요? 고독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스러운 외로움이고 하나는 평온한 고요함입니다. 같은 혼자 있음인데 어떤 날은 그것이 쉬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날은 버려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은 그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자가 그 고독을 어떻게 살아냈는지, 우리가 그것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부 공자의 고독. 공자하면 우리는 보통 이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수백 명의 제자에 둘러싸인 위대한 스승. 사람들이 앞다투어 가르침을 구하러 오는 존경받는 현인. 하지만 공자의 삶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는 평생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자신의 뜻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14년 동안 나라를 떠돌며 자신의 사상을 펼치려 했지만 어느 나라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그 고독감. 그것은 아마 아주 깊고 아주 길었을 겁니다. 공자는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텼을까요? 한 제자가 이런 말을 전합니다. 공자는 나라에서 쫓겨나 떠돌 때도 흔들리지 않으셨다고요. 제자들은 지쳐서 쓰러져 가는데 공자는 여전히 앉아서 시를 외우고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음악 이야기가 나왔으니 잠깐 더 해볼게요. 공자가 음악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어느 날 아름다운 음악을 들은 뒤로 석 달 동안 고기 맛을 몰랐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입니다. 그 음악의 아름다움이 너무 깊이 스며들어서 다른 감각들이 잠시 잊힐 정도였다는 겁니다. 공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안에서 아름다운 것을 찾아내고 그것으로 자신을 채울 줄 알았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 것, 그것이 군자가 아니겠는가. 논어 하기편. 이 말이 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이것은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런데 공자는 말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 사람은 이미 내 안에 채워진 무언가가 있는 사람이라고. 밖에서 인정을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내 안이 충분히 채워져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 내 안에 채워진 것, 이 무엇인지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라. 논어 하기편. 시선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로.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 공자가 고독 속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을 겁니다. 2부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과 고독.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은 사실 꽤 다릅니다. 외로움은 내가 원하는데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다는 그 결핍의 감정입니다. 외로움은 밖을 향합니다. 저기 누가 있었으면 이라는 시선이 바깥을 향하고 있습니다. 고독은 내가 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혼자이지만 그 혼자임이 비어있지 않은 상태. 고독은 안을 향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가라는 시선이 안으로 향합니다. 외로움은 결핍이고 고독은 선택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오래된 친구들이 하나둘 줄어들고 함께한 배우자가 먼저 떠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외로움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짜 아픔입니다. 그 아픔을 외면하거나 억지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 감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외로움이 자리를 잡은 뒤에 그 자리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논어 2인편.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면 친구가 생긴다는 말인가?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 이미 충분한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이미 이웃이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사는 사람이 함께 있는 시간도 잘 삽니다. 내가 나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때 남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혼자 있을 때 어떻게 대하는지가 결국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혼자 있는 시간에 관한 것이지만 동시에 관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3부 혼자 있는 시간을 채우는 것들. 퇴직 이후 혹은 자녀가 독립한 이후 혼자 있는 시간이 눈에 띄게 늘었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삶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먹기만 하고 마음을 쓰지 않으면 어렵다. 장기나 바둑이라도 두는 것이 그보다는 낫다. 논어 양화편.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2500년 전 공자가 장기와 바둑을 예로 들었다는 것이 그 시대에도 그냥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공자가 장기와 바둑을 예로 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뇌를 쓰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앉아만 있는 것보다 무언가를 생각하고 선택하고 집중하는 활동이 사람을 살아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선택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책 읽기. 책은 돈이 많이 들지 않고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무료로 빌릴 수 있습니다. 글쓰기. 일기를 쓰는 것이 인지 기능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짧게라도 기록하는 습관. 그림 그리기나 사진 찍기. 내 눈에 담기는 것들을 기록하는 즐거움은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텃밭 가꾸기. 작은 화분 하나라도 키우면 매일 들여다볼 이유가 생깁니다. 무언가가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은 생각보다 큰 위안이 됩니다. 요리하기.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보는 것은 창의적인 활동입니다. 걷기. 걷는 것은 몸에도 좋고 생각을 정리하는 데도 좋습니다. 공자도 걸으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이 중에 나는 잘 못해서라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공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하는 것을 하라고. 그냥 마음을 쓰는 것을 하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충분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처음 뭔가를 배우는 것이 쑥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말했습니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고요. 잘하지 못해도 즐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채우는 것은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을 채우는 것입니다. 사부 내 안에 이미 있는 것. 공자는 배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되 생각하지 않으면 헛되고 생각하되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논어 위정편.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것이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내가 경험한 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바로 그 들여다보기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껏 바쁘게 살아오면서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어떤 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젊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일해야 했고, 아이를 키워야 했고, 집안을 꾸려야 했습니다. 나를 들여다보는 것은 사치처럼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여유가 생겼다면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다 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살아오면서 쌓아온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수십 년의 경험, 수백 번의 실패와 회복, 수천 번의 선택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날마다 내 몸을 3가지로 살핀다. 남을 위해 일할 때 진심을 다했는가? 친구와 사귈 때 믿음이 있었는가? 배운 것을 잘 익혔는가? 논어 하기 편. 하루의 끝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공자가 평생 해온 습관이었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를 잠시 돌아보는 것. 혼자 있는 저녁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이런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 조용한 물음이 의외로 많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오부 고독 속에서 평화를 찾은 사람들. 역사 속에서 위대한 생각들은 대부분 혼자 있는 시간에 나왔습니다. 공자도 그랬습니다. 14년 동안 나라를 떠돌며 외로움과 싸우면서 그는 오히려 더 깊이 생각했고, 더 많이 썼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노자는 관문지기를 만나 이틀 만에 도덕경 5천자를 썼다고 전해집니다. 석가모니는 보리수 아래 홀로 앉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깊은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위대한 것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독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들어가야 할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은 본래 무리를 지어 사는 존재이고, 혼자 있다는 것이 위험하다는 신호로 느껴지도록 오랜 세월에 걸쳐 설계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고독은 다릅니다. 원할 때 연락할 수 있고, 원할 때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혼자 있음은 위험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아주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억지로 채워야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원해서 만나는 관계가 됩니다. 만나야 하니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것. 그 차이가 관계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도 함께 있을 때도 두 상황 모두에서 편안해집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더 자유롭습니다. 상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외로움을 달래려고 불필요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증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3가지를 돌아봤다고 전합니다. 진심을 다했는가? 믿음이 있었는가? 잘 익혔는가? 이 3가지를 매일 자신에게 묻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음 자체가 이미 자기 자신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완전히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하지 않고 딱 10분만 앉아 계셔 보시겠어요? 그냥 숨만 쉬면서 창밖을 보거나 아니면 눈을 감고 그 10분이 의외로 많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볼게요.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결핍이고 고독은 선택입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혼자 있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자는 평생 고독했지만 그 고독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이미 충분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삶의 질을 바꿉니다.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을 채우는 것.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쓰는 활동 하나가 하루를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내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면 그것은 상실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 시간에 나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독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들어가야 할 공간입니다. 그 안에서 평화를 찾은 사람들이 결국 가장 깊이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논어 2인편. 그 이웃이 꼭 밖에 있는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 안에 쌓아온 것들, 내가 살아낸 시간들, 내가 사랑해온 것들, 그것들이 이미 나의 이웃입니다. 그 이웃들과 함께라면 혼자 있는 시간도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은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 쌓아온 경험, 배워온 것들, 그것들이 지금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오늘 밤 조용히 앉아서 나 자신과 잠깐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오늘 하루 어땠냐고, 힘들지 않았냐고, 잘했다고. 그 말을 나 자신에게 해주는 것, 그것도 하나의 사랑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마음에 남은 구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소중한 분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